채식은 하고 싶고 체중도 유지하고 싶어. 그리고 근육량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싶어. 근데 이 세 개를 같이 할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해. 근육량과 체중이 함께 줄어든 경우에 사망 위험이 가장 높이 치솟았습니다 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 거예요. 우리 특정 식이요법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 그런 분들은 요 세 가지 항목을 주기적으로 꼭 좀 체크했으면 좋겠어. 이 PD, 오늘은 재밌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냐면은 정말 빼빼 마른 암 환자 어떻게 밥 먹어야 되냐, 이 주제야. 환자분들, 특히 투병 기간이 긴 분들 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체중 감소가 많아져서 이렇게 빼빼 마르게 되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 요거야, 요거. 유튜브 보니까 육식이라든지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여야 될 것 같고, 육식이나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하면은 암 치료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돼서 치료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거의 식사의 대부분을 막 채식으로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 문제는 이러한 환자분들이 뭐 어느 정도 살집이 있고 근육이 있는 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너무 말랐어. 채식은 하고 싶고 체중도 유지하고 싶어. 그리고 근육량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싶어. 근데 이 세 개를 같이 할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해. 왜? 우리는 채식동물이 아니거든. 그래서 대부분 채식을 위주로 그 탄수화물하고 단백질, 특히 고기질, 육류 섭취를 극단적으로 제한하신 분들 중에 어떠한 체중을 이렇게 유지하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굉장히 낮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는 낮아.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딜레마잖아. 어떤 게 정답일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오늘 간략하게 얘기를 나누려고 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런 내용이야. 암 환자 근육과 체중을 늘리면 더 오래 살더라. 그리고 만약에 암 환자가 체중이 줄면 아무 소용 없더라. 그러니까 이 환자가 어떠한 항암 치료를 받았던, 어떠한 좋은 수술을 받았던, 기수가 어떻던, 어떠한 면역 치료를 받았던, 어떠한 건강식품을 먹었던, 어떠한 채소 섭취를 많이 했건 뭘 먹었든지 간에 이분이 체중이 줄면 다 소용없더라라는 게 이 기사의 맥락이야. 그래서 간략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대략 10년 동안 여기 세브란스 암센터에서 한 거야. 여기에서 환자분들 4,000명을 대상으로 근육량과 체중, 즉 BMI지 이것을 계속 측정해 오면서 이 환자들의 예후 평가를 한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 근육량과 체중이 함께 줄어든 경우에 사망 위험이 가장 높이 치솟았습니다 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러한 인터뷰를 이렇게 남기셨어. 아니 환자분들 고기 많이 먹어가지고 내가 대장암, 소화기암에 걸린 것 같아서 그래서 고기 먹는 걸 더 회피하고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체중이 안 줄면 상관이 없어. 근육이 안 줄고. 근데 대부분 체중이 줄더라, 근육이 줄더라. 그런 사람들은 다 안 좋으니, 결과가 안 좋으니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고기를 드십시오 라고 멘트를 다신 거야. 그러니까 즉 어떤 식이 섭취를 하든지 간에 그것보다 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어떤 거다? 체중 관리와 근육 관리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이 데이터가 그거를 뒷받침하고 있고, 우리 병원 환자 샘플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분이 유방암 환자셨어. 보면은 정말 마르셨어. 그냥 누가 봐도 너무 말랐는데 이분이 혈액 검사를 했더니 혈중 단백질 수치가 5.8이 나온 거야. 5.8보다 낮은 사람도 뭐 수두룩하긴 하지만 5.8은 많이 낮은 편이거든. 정상 범위가 적어도 우리 같은 사람들 하면 7점대 나와. 근데 이분은 6점대도 아니고 5점대란 말이야. 이분이 어떠한 호소를 하냐면은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거야. 피부 트러블. 마른 건 너무 당연하고 근육이 하나도 없어. 근데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항상 피곤하다는 호소를 해. 이분은 3중 음성 유방암이기 때문에 항호르몬제도 복용하지 않거든. 어떤 표적 치료도 안 해. 모든 치료는 끝났단 말이야. 근데 항상 피곤해. 그리고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의욕이 없어, 사람이. 무언가가 액티브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물에 젖은 빨래 마냥 그냥 축 처져 있는 그런 느낌이야. 그걸 호소를 해 실제로.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 원장님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의욕이 없고 이제 항암도 다 끝났고 재발 안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잠도 제 시간에 자려고 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으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뭐 왜 그러긴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이분이 체식만 극단적이 약간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어. 영양 공급이 그냥 부족한 거야. 영양 공급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채소량의 요구량들이 있을 거 아니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3대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은 많이 섭취하겠지. 채식을 많이 하니까. 근데 거기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섭취량이 훨씬 못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들이 우리가 먹은 걸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뭐 밥을 안 주고 얘네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어.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몰랐던 거지. 그래서 내가 이 데이터를 또 봤어. 혈중 단백질을 본 거야. 뭐 연하고 월별로 잰 거고 이게 최저선이고 이게 상한선이야. 우리는 여기 어딘가 보편적인 사람 여기 어딘가 중앙에 이게 위치를 하는데 이 최저선에 좀 들었다고 해서 이것도 유쾌한 게 아니야. 일로 올라가야지. 근데 다 밑에 있어, 다 밑에. 수술하는 방사 끝난 지가 언제인데 이게 무슨 얘기겠어? 항상 영양이 부족한 거야. 그러면은 소화기 세포들이 우리가 이 영양소를 줘야지 우리가 먹은 영양소를 가지고 소화기 세포들이 힘을 내서 뭐 소화 효소도 만들어내고 하다못해 골수에서 여러 가지 세포 항체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면역세포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 뭐 모든 것들이 우리가 먹은 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데 그걸 주지 않으면서 우리 몸에 있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분은 그때서야 공감한 거야. 이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식습관을 바꿨어. 이게 무슨 얘기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이 얘기를 꼭 좀 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3대 영양소라는 게 있어. 3대 영양소 EPD 뭐야? 적혀 있는 거. 탄단지. 바로 그거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3대 영양소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영양학적으로 그리고 여기 두 개를 더 붙여. 여기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 비타민, 미네랄까지 넣어서 이걸 5대 영양소라고 보편적으로 얘기를 해.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식이섬유 이것까지 포함시켜서 뭐 6대 영양소로 이렇게 뭐 부르기도 하는데 그럼 도대체 이 3대 영양소와 이 5, 6대 영양소의 차이가 뭐냐 이거야. 굳이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얘기하는 체중 그 근육은 이 3대 영양소가 결핍이 되면 어떻게 채울 수가 없어. 그냥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즉 3대 영양소는 어떤 거냐면은 칼로리가 있는 거를 3대 영양소라 그래. 칼로리가 없으면 내 몸에 어떠한 체중을 늘리거나 근육을 늘리질 못해. 거의 불가능해. 칼로리가 있는 것들이야말로 비로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거야. 체중이 늘고 근육이 늘고. 즉, 뭘 먹어야지 체중이 늘고 근육이 는다는 거야? 이 6가지 중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이게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채식 위주는 뭐가 많이 결핍돼 있어? 이 3대 영양소는 많이 결핍되어 있거든. 대신에 굉장히 그것도 중요해. 비타민, 여러 가지 미네랄 이런 것들은 이러한 것들은 훨씬 많이 있겠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칼로리가 있는 영양소, 즉 탄수화물, 지방, 밥이지 밥, 탄수화물, 밥, 그리고 단백질, 고기, 그리고 지방을 먹어야지만 어떻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체중과 근육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이 환자한테 당신이 그러한 기력도 없고 피부 푸석푸석하고 피부 질환이 계속 있고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하고 뭔가 의욕도 없고 이러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칼로리 섭취가 너무 부족한 거다 얘기를 했고 그분은 교정을 좀 했어. 우리 특정 식이요법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 뭐 예를 들면은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케톤식이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채식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요 3가지 항목을 주기적으로 꼭 좀 체크했으면 좋겠어. 첫 번째는 혈중 단백질이야. 이거는 아까 이거 본 것처럼 혈액 검사하면 바로 나오거든. 이게 항상 정상 범위에 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 그리고 본인 체중도 꼭 확인하고 체중이 쉽잖아. 체중계 올라가면 되니까 그리고 근육량도 꼭 챙겨봤으면 좋겠어. 이거는 인바디라는 것을 해보면은 바로 알 수 있거든. 대부분의 의료 시설에는
뭐 이러한 인바디 기기가 있으니까 가서 뭐 그게 한 달에 한 번씩이 됐건 팔로우업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정상 범위에 있으면은 그 식단을 계속 유지를 하되 아까 그 환자처럼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라도 정상 범위에서 조금 많이 미달되어 있다라고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하고 있는 특정 식이요법을 당분간 좀 중단을 하고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좀 집어넣어야 돼. 즉 음식을 가리지 않고 당분간은 좀 이렇게 드셨다가 다시 한번 체크 사항을 확인해서 이게 정상 범위에 왔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다시 어떻게 본인이 희망하는 식이요법을 다시 시작해라. 내가 요 얘기를 꼭 좀 강조하고 싶어. 그리고 노파심에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어떠한 뭐 채식이 됐고 어떤 식단을 유지하는데 여기에는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지 않아 좀 떨어져 있어.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파악을 했잖아. 그러면은 여러 가지 다른 영양소들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탄수화물 왠지 불안해. 자꾸 많이 먹으면은 뭐 암에 걸린다고 누가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고기도 먹는 게 이제 난 그냥 심적으로 먹는 거 자체가 불안해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알겠지만 이 얘기하는 게 다 알겠지만 그냥 저는 심리적으로 먹는 게 불안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어. 그분들은 어떻게 이러한 영양 수액을 투여 받으셔야 돼. 그러면서 그 식단을 유지하셔야 돼. 이 영양 수액 간략하게만 얘기하면은 이렇게 챔버가 세 개로 나눠져 있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나의 챔버에는 각각 방이 따로따로 이렇게 있어. 경막이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하나의 챔버에는 탄수화물이 들어있고 하나의 챔버에는 단백질이 들어있고 아미노산이 또 하나의 챔버에는 지방과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어. 그래서 딱 따면 얘가 섞여서 이렇게 영양제를 투여받는 거야. 환자분들 이제 우유 주사, 우유 영양제, 우유 수액 이렇게 얘기하잖아. 만약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약간 좀 뭐 밥이라든지 탄수화물이라든지 이렇게 걱정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나는 채식을 유지하고 싶다. 근데 혈액 수치나 이런 것들이 별로 유쾌하지가 않다. 그럼 중간중간 이런 영양제를 꼭 투여받기를 내가 권하겠어. 오늘 이 영상 보시고 그러한 특정 식이요법을 좀 장기간 해온 분이 계셨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바로 한번 가까운 의료기관 가서 이 세 가지 체크사항 항목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혹여나 이게 조금 미달됐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짧게라도 여러 가지 음식을 드셔서 조금 더 건강한 그리고 단기간이더라도 잠깐 하시고 계시는 그 식이요법 잠깐만 중단하셔서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좀 섭취하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시 정상화가 되면은 다시 그 식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